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면 돼. 어떻게 세면 된다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하게? 빠짐 없이,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세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셀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인간이 고민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의 수를 세는데 결국에는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빨리 센다는 거야. 동등성을 확인하고, 뭘 확인하고? 동등성을 확인하고, 동등하면, 동등하다 라고 하면 곱하면 되고, 동등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 합하면 돼. 이게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이야. 근데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내가 나누면 되잖아. 잘. 그지? 그리고 동등성이 있으면 곱하고 동등성이 있으면 합해라. 없으면 합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A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B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C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 얘를 세라 이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세면 경우의 수가 많아졌을 때 힘들어지잖아. 못 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와 얘는 동등하잖아. 그지? 개수가 동등하잖아요. 그러면 A의 경우만 세서 곱하고 얘는 동등치 아니하잖아. 얘랑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놈은 합해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동등하면 곱하고 동등하지 않으면 합하면 된다. 이거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한 거는 합의 법칙이라 그래. 무슨 법칙? 이런 거 이제 교과서 용어는 아닌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합의 법칙은 언제 쓰면 되느냐, 언제 합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have 플러스 pp, 이게 뭐죠? 완료죠. 완료. 완료가 됐을 때 합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거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합하면 돼요. 그리고 곱의 법칙은 영어로 써보면 ing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진행 중이야. 진행 중. 그지? 진행형이잖아. 그러니까 진행 중일 때는 곱하고, 진행 중이 and로 연결돼 있으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면 곱하면 돼요. 곱의 법칙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자주 나오는 예인데 이런 예를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여기 A, 여기 3갈래길이 있고 여기 2갈래길이 있고 여기 2갈래길이 있다. 자, A부터 B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래. 됐습니까? 동등하면 곱하고 동등하지 않으면 합하면 되는데, 그지? 자, A에서부터 B까지 갔던 길을 한 번 못 가고 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제 PQ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A에서 P 거쳐서 A에서 P 거쳐서 Q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이 경우와 동등해, 안 동등해? 동등하죠? 아니, 동등하지 않죠? 그럼 뭐 하면 돼? 이 경우 세고 이 경우 세서 동등치 않으니까 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 경우를 한번 세보자.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이 길과 이 길과 이 길이 동등합니까? 동등합니까? 그럼 이 길로 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몇? 3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P에서 Q 가는 길은 몇 가지? 2가지.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동등합니까? yes. 그럼 이 경우만 세서 곱하기 2 한다. 이런 얘기죠. 이 길로 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2. 됐어요? 그럼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죠. 이거와 이거 동등합니까? 동등하죠? 이 길로 가나 이 길로 가나 같은 한 가지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갔다 생각하고 곱하기 몇?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서 P 거치고 Q 거치고 B 가는 경우는 진행 중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진행 중이니까 곱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B까지 갔으니까 완료됐죠. 맞죠? 완료되면 뭐 한다? 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6, 4, 6, 2, 12, 12가지가 있고 그죠? 합한다 이런 얘기라고. 완료됐다라고 봐도 되고 동등성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서 더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죠?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해서 진행 중이니까 곱하고 완료됐으니까 여기 두 가지 해서 얘와 얘를 합하면 14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한번 좀 더 가볼까요? A에서 B를 거쳐서 다시 A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왕복이죠, 왕복. 맞냐, 아니냐? 왕복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14가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아직 안 끝났잖아.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럼 얘도 B에서 A 가는 경우도 몇 가지? 14가지죠. A에서 B까지 가는 게 14가지면 B에서 A 가는 것도 14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14의 제곱해서 196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언제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언제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좋아. 이 중에서 곱하기를 잘하는 방법, 지금부터 뭘 설명할 거냐면 곱하기를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곱하기를 아주 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곱하기를 아주 잘하는 방법, 여기에 5개의 공이 있었다 치자. 1, 2, 3, 4, 5 5개의 공이 있었다 치자. 됐어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됐어요? 일렬로 나열하는데 나열할 때 또 나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출발이 뭐냐면 일렬로 나열이야. 일렬로 나열. 일렬로 나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동등합니까? 이게 중요해. 동등해 안 해? 동등해?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와 3이 오는 경우와 4가 오는 경우와 5가 오는 경우가 동등하냐 이 얘기야 지금. 동등해요? 동등하면 1 왔다 생각하고 곱하기 몇? 왔다 생각하고 곱하기 5. 1이 실제 온 게 아니고 왔다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1이 왔다 생각했으니까 여기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동등합니까? 동등해요? 동등하다고 확실하면, 동등한 게 확실하면 2 왔다 생각하고 곱하기 4. 됐어요? 같은 방법을 하니까 3, 2,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 가지수가. 맞아요? 이거를 지금 잠깐만 선생님이랑 약속하자. 학교 내신에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선생님하고는 요거를 5 팩토리얼이라고 약속할 겁니다. 됐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이 계산 대신 머릿속에서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쓸 때 이렇게 써야겠죠. 이해됩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10 팩토리얼 이게 무슨 뜻이야? 1부터 10까지 다 곱해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니까 뭐가 되더라?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볼 거예요. 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 안 써요. 이거 중학교 때 이 기호를 쓰면 안 돼요. 학교에 없으니까. 그러면 5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 대신 머릿속에서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쓰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돼요. 됐습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1이 오는 경우, 1, 2가 오는 경우와 2, 1이 오는 경우는 다르죠? 다른 수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일렬로 나열할 때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이지. 순서가 중요한 상태에서 일렬로 나열하면 팩토리얼 된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저게 가장 기본이고, 저기서 이번에는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려고 그래. 뭐라고?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몇 개를 뽑아서? 이 5개 중 3개를 뽑아서. 잘 따라오세요.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봅시다. 이렇게 한 번 쓴 숫자는 다시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서 3개. 됐지? 여기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죠. 5. 그죠? 1 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5. 여기는 2 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4. 2 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4. 여기는 3 왔다고 생각하고 곱하기 3. 됐죠? 그럼 이게 3개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 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몇 개 중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그 뽑은 것만큼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맞죠? 맞아요? 자, 학생 수가 10명이 있었어. 됐어요? 이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을 이렇게 뽑아서 나열하는데 반장, 부반장, 반장 이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수는 몇 가지예요? 10 곱하기 9 해서 90까지나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면 얘 일렬로 나열하는데 전체를 일렬로 나열하면 그냥 팩토리얼이었는데, 그지? 몇 명 중 몇 명만 뽑으면 5명 중 3명만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뽑고 나열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순서가 중요한 중에 중요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이제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저걸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될 수 있는, 오케이? 첫 번째, 철수와 영희가 인접하는 경우, 인접해서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세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A, B, A, 1, 2. 자, 남자 둘, 여자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둘은 이웃하래. 뭐 하래? 이웃하래. 인접이라고 쓴 거예요. 이웃이라고 쓸까요, 그럼? 자, 여기 뭐라고 쓴다고? 특정인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래. 이웃하는 경우. 됐어요?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세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1, 2가 이웃하라 그래. 1, 2가 이웃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1, 2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야. 1, 2를 하나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묶어. 그래서 이 3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면 뭐라 그랬어요?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셋을 일렬로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학교에서는 3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3 곱하기 2니까 이게 6가지라고. 6가지. 맞냐? 맞냐? 언제 너만 이해하면 돼. 너만 이해하면 돼. 얘는 알아. 얘는 알아. 그럼 새벽에 강의를 봤거든. 나랑 같이 강의를 봤거든. 이걸 하나로 묶는 거야. 이웃하기. 1, 2가 이웃하는 경우야, 지금. 문제 말을 잘 들어요. 1, 2가 이웃하는 경우. 됐어? 그러니까 1, 2를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로 묶고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열된단 말이죠. A, B 한 묶음. 그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 묶음, 뭐 B. 뭐 이렇게 있는 게 6가지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 묶음 사이에서도 1, 2가 있을 수 있고 2, 1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1, 2가 있을 수 있고 2, 1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묶은 거 사이에서 묶은 게 또 배열된 것만큼이 더 곱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한 묶음마다 얘가 배열된 거 2개가 일렬로 배열된 것만큼 더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해해야 됐나봐. 1, 2, 3 남자 셋 여자 넷 이렇게 있었어요. 1, 2, 3이 이웃하래요. 얘가 이웃하래. 자, 이해돼서만 불러보세요. 일단 어떻게 한다고? 얘를 하나로 보고 일렬 배열한다.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곱하기 얘가 일렬 배열한 것만큼 더 곱해져야 된다.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은 그거를 다 쓰기 싫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하나만 기호 팩토리얼 하나만 약속한 거죠. 자, 이웃하는 경우는 해결됐어요. 그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이웃하지 말래. A, B가 이웃하지 말래. 1, 2가 이웃하지 말라 그러자. 1, 2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1, 2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먼저 나열해도 좋은 거 A, B를 먼저 나열해. 됐습니까? 이런 게 A, B를 나열하는 경우가 이 팩토리얼이 가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칸막이 치는 거야. 얘를 칸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1, 2가 들어오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몇 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1, 2가 갈 2자리를 뽑아서 거기에 배열하면 절대 이웃할 일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몇 자리 중에서 3자리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3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요거 이해하냐? 요거 이해하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1, 2, 3 A, B, C, D가 있어. 1, 2, 3은 이웃하지 말래. 이웃하지 말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먼저 나열해도 좋은 걸 나열하고 4 팩토리얼. 그봐이 얘네들을 칸막이 삼아서 이 사이에 1, 2, 3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몇 자리 중에서?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이 중에 갈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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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웃하는 경우 설명했어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바로바로 숫자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우리는 다 다른 거를 지금 일렬로 나열해 봤는데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야. 같은 것이 있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세야 될 거냐?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일렬로 나열하는 거, 다 다른 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 배웠는데 그럼 그거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 방식을 바꾸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 B가 어디냐에 따라서 B가 어디 올 거냐에 따라서 이미 3가지라는 게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네 맘대로 해버리기 시작하면 이래서 이걸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러면 빨리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건 뭐냐? 다 달라야 돼. 이게 다 다르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얼 가지라고 있는 걸 금방 알아요. 그죠? 6가지 있죠. 서로 다른 3개였다면 근데 사실 같은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걸 나열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B가 끝에 오는 경우도 이게 다르다고 생각해보면 A2, A1이 있을 수 있고 또 B가 중간에 있는 경우도 여기가 A1, A2인 경우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경우도 A2, A1이 있는 경우도 있고 B가 앞에 있는 경우도 A1, A2가 있는 경우가 있고 B가 앞에 있는 경우가 A2, A1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이렇게 6가지가예요.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얘네 둘이는 얘와 얘가 원래는 같은 거였으니까 같은 가지수죠. 얘도 같은 경우라고요. 얘네 둘은. 얘도 같은 경우인데 도대체 얼마만큼 같은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얼마만큼 같냐? 이게 이 둘이 일렬 배열되는 것만큼 더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이 둘이 뭐 되는 만큼? 일렬 배열된 것만큼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일렬 배열되는 것만큼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다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3팩토리알 가지였는데 그 중 이 두 개가 일렬배열된 것만큼은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 2, 1에서 2를 나눠버리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기 이해가 됐다면 요것은 그냥 나왔다 이런 얘기죠. A, B, B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일렬 배열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하면 5 팩토리알 이렇게 될 건데 그중 이 세 개는 같은 거였으니까 같은 것이 일렬 배열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고 이 같은 것이 일렬 배열되는 것만큼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번에는 최단 경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뭘 해본다고? 최단 경로. 최단 경로가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면 좀 편해요. 여기 보세요. 자, A부터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래. 이게 다 직사각형인데 최단 경로로 가래. A서부터 어디까지? B로 가는데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세라 이러면 여보세요? A부터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러면 이런 방향으로는 갈 수 있어 없어? 이런 방향 언제? 이런 방향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방향 아니면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몇 칸 가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몇 칸? 3칸. 또 이런 방향으로 몇 칸? 3칸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방향 3개와 이런 방향 3개가 일렬 배열되는 것만큼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걸 일렬 배열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를 일렬 배열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위로 2칸, 1칸, 위로 1칸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위로 2칸 가고 이쪽으로 1칸, 위로 1칸 이렇게 가서 최단 경로로 A에서 B까지 가게 된 거야.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일렬 배열하는 것만큼 개수가 이런 게 나열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똑같죠? 이런 거 몇 개? 3개. 이런 거 3개. 즉 AAA, BBB를 일렬 배열하는 것만큼 가질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몇 가지 있어요? 6 팩토리알 나누기 같은 거 3개니까 3 팩토리알 또 요 같은 거 3개니까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바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경우의 수가 되게 극적으로 세워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이거인데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열해보자.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3개가 나열된 거는 같은 경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일렬 배열되는 것만큼 나눠버리면 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또 얘가 일렬 배열되는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그냥 풀어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 됐죠? 이번에는 돌려서 같은 경우. 마지막이에요. 먼저 설명 다 끝났어요. 돌려서 같은 경우. 돌려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돌려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반지가 있었어. 반지? 목걸이? 막 식탁이 있었다고 쳐. 여기 자리가 3자리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래. 여기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올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걸 살짝 이렇게 돌리면 이쪽을 살짝으로 돌리면 1, 2, 3 이렇게 될 거고 또 이걸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1, 2, 3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 경우가 다 같은 경우예요? 아니에요? 돌리면 같으니까 한 가지 경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잘라서 이렇게 펼쳤다고 생각하면 1, 2, 3이죠. 얘는 뭐예요? 3, 1, 2죠. 맞죠? 얘는 이렇게 나열하면 2, 3, 1이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렬로 배열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수를 셀 수 있는 거라고. 인데 돌려서 같은 거를 우리 이거나 다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린 이걸 셀 수 있는데 돌려서 같은 걸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돌려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한 거에서 돌려서 같은 거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그만큼을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이 세 수를 일렬로 배열하면 3팩토리얼이고요 3, 2, 1, 그지? 그중 돌려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몇 가지? 세 가지죠. 이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거는 한 가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 두 가지가 뭐냐? 1, 2, 3 아니면 1, 3, 2죠. 나머지는 어떻게 배열돼도 돌리면 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돌리면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맞냐 아니야? 우리 팔목에 팔찌를 찬다고 생각해봐. 돌리면 같잖아요. 그죠? 어떤 뭐예요? 정사면체를 네 가지 색으로 색칠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돌리면 같잖아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가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한번 연습 한 번만. 자, 이해했는지 차원에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직사각형 탁자가 있어요. 여기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됐어요? 4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럼 원래 4명을 1열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고, 돌려서 같은 거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돌려서 같은 거. 돌려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4개니까 나누기 몇? 걔를 한 가지로 봐야 되니까 나누기 4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응용되는 예는 이런 거예요. 토너먼트. 여기 4팀을 배열하는 방법을 구하여라. 됐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맞아요? 돌려서 같은 거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이 돌리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경기죠. 이거 둘이 이렇게 돌리면 같은 경기죠. 이 전체가 좌우 대칭이니까 돌리면 같은 경우죠.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3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 돌릴 때 나누기 2, 돌려서 같으니까 하나로 봐야 된다. 또 이거 돌릴 때 나누기 2, 하나로 봐야 된다. 또 이 전체를 돌릴 때 나누기 2, 하나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같은 경기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 1팀, 2팀 있는 경우와 여기 2팀, 1팀 있는 경우는 같은 경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기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7팀을 여기에 7팀을 경기에 참여하는 배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됐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렬로 나열이 1번이라고, 그지? 일렬로 나열 7팩토리얼. 맞아요? 그럼 그냥 일렬로 나열한 거와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돌려서 같은 거 하나로 봐야 된다. 나누기 2. 돌려서 같은다. 나누기 2. 또 이거 돌리면 같죠? 나누기 2. 이것도 돌리면 같죠? 나누기 2. 얘는 돌리면 안 같아. 그지? 부전성이 있으니까. 그죠? 얘도 돌리면 안 같아.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알아듣습니까? 아하, 돌려서 같은 걸 하나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나와야 된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정리해보세요. 동등하면 곱하고 동등하지 않으면 합하면 되는데, 직접 해서 합하면 되는데, 곱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곱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렬로 나열하는 게 기본이 돼서
그 일렬로 나열한 거와 어찌 다른지를 파악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로 묶고선 일렬 배열하고 그 다음에 이 묶인 거를 또 일렬 배열하면 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이웃해서 좋은 걸 나열하고 그걸 칸막이 삼아서 사이사이에 배열하면 되고,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나열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고, 돌려서 같은 경우는 돌려서 같은 걸 하나로 봐야 되니까 그냥 돌려서 같은 경우를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돼요? 이 출발이 전부 다 뭐냐? 일렬로 나열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는 요 세 가지 경우 기억할 수 있겠죠? 있죠? 이번에는 있잖아,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이번에는 뽑기만 하는 경우야. 뽑고선 나열해서 순서가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우리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1, 2, 3, 4, 5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버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5 곱하기 3 곱하기 2 해놓고 이렇게 뽑고 나열하는 순간 지금 어떤 개냐면 여기 요 3개를 먼저 1번 뽑고 2번 나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뽑고 나열해서 있잖아, 나열을 하기 싫은 거야. 뽑기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 뽑고 나열을 배웠으니까 뽑고 나열해서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죠. 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뽑고 나열하는 거에서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뽑기만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5개에서 3개를 뽑고 나열하면 이만큼인데, 이 뽑고 나열한 건데 나는 뽑기만 한 걸 원한단 말이지. 그럼 이 3개가 나열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뽑고 나열한 거죠. 뽑기만 하는 경우죠. 이해돼요? 뽑는 경우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서는 일렬로 나열했기 때문에 나열하는 순간 순서가 중요했는데, 뽑기만 하는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3개를 뽑았어. 1, 2, 3을 뽑나 2, 1, 3을 뽑나 그냥 3개 뽑아져 있는 상태잖아. 나열하면 중요하죠. 순서가 1, 2, 3이나 2, 1, 3이 다르니까 나열하기 전에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이해해요? 그래서 뽑기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뽑고 나열한 걸 내가 할 줄 아니까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보세요. 10명 중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러면 나는 아까 반장 부반장 해봤단 말이야. 반장 부반장 맞죠? 반장 부반장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0 곱하기 9 2명을 뽑아놓고, 순서가 사실 안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나열된 것만큼 2명이 나열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겠죠. 2 곱하기 1 이해됩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뽑기만 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점이 5개가 있어요. 이 원 위에 5개의 점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저 삼각형이 도대체 몇 개냐? 됐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 되는데 많아지면 못 센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점 몇 개만 선택이 되면, 점 몇 개만 뽑으면, 순서 상관없이 점 3개만 딱 뽑으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써놓고 이건 뽑고 나열한 거니까 난 뽑기만 하는 걸 원하니까 3개가 나열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요 말 이해해요? 이해돼요? 그럼 한번 또 해보세요. 야, 점이 10개 있어.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요? 뽑고 나열하면 되겠죠? 점이 10개 있어. 이게 몇 개 있다고 점이 10개 있다고 하면 이 중에 삼각형 몇 개 있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러면 뽑고 나열한 거에서 맞죠?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죠. 3개가 뽑아진 게 나열된 거잖아. 이거는 나열된 것만큼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지금 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곱하기가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다시 생각만 바꿔라.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평행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평행선이에요. 됐어요? 평행 사변형 몇 개 있니? 저기 평행 사변형이 몇 개 있니? 가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가로, 세로 6개 있는 저 평행선 중에서 평행 사변형 도대체 몇 개 있니? 그러면 이게 다 평행하니까 얘 평행 사변형이죠. 이거 하나짜리. 그럼 뭐 얘도 평행 사변형, 얘도 평행 사변형, 얘도 평행 사변형이고 아무거나 이렇게 잡으면 다 평행 사변형, 얘도 평행 사변형이고 맞죠? 그럼 도대체 평행 사변형은 몇 개나 있냐? 하나, 둘, 셋 세면 어떻게 돼요? 날새버리죠? 저걸 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라고 지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평행선이라면 가로 몇 개와? 가로 몇 개와? 2개와 세로 몇 개? 2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로 이렇게 2개와 가로 이렇게 2개와 세로 이렇게 2개가 선택이 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맞냐 아니야? 맞냐 아니야? 그럼 이 6개 중에 가로가 될 거 2개 뽑고 이 6개 중에 세로가 될 2개를 뽑아버리면 걔네들이 만나면서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생기죠.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 가로 2개와 세로 2개를 뽑는 것만큼 평행사변형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나?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를 세면 되겠죠. 가로 2개 뽑아보세요. 6개 중에 2개 6 곱하기 5 뽑고 나열한 거에서 맞나?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죠. 가로 2개 뽑았어요. 됐어요? 진행 중이죠? 곱하기 세로 2개 뽑으면 되죠?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는 뽑고 나열하는 경우는 6 곱하기 5 가로 2개 6개 중에 세로 6개 중에 그치? 가로 6개 중에 2개를 뽑고 나열한 거에서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고 세로 6개 중에 2개를 뽑고 나열한 거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약분하면 3, 5, 15 15 곱하기 15 하니까 225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못 센단 말이지. 225개의 평행사변형이 있단 말이지. 이 말 이해하냐? 이 말 이해하냐? 완전히 계산 방법, 생각 자체가 극적으로 다 변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곱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다시 정리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야? 뽑고 나열한 걸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지? 뽑기만 하는 경우는 나열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9개의 점이 있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딱 정렬이 돼서 9개의 점이 있어요. 이 9개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래요. 삼각형 몇 개나 만들어지냐? 여기 이제 문제로 냈다고 칩시다. 삼각형 몇 개나 되냐? 됐죠? 그럼 일단 9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나열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9개 중 아무거나 3개를 뽑고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건 나열한 거고 나열 필요 없잖아요. 이 3개가 나열된 것만큼 나누면 일단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일단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야? 9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게. 맞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3개가 뽑혔다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라고.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3개가 뽑히면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만큼 빼면 되겠죠? 그럼 몇 개 빼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건 삼각형 안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는 이렇게 세 개가 선택된 거는 삼각형이 되질 않겠죠. 이해하냐? 뽑고 나열한 거에서 나열한 것만큼 나눠라. 그럼 뽑기만 한 경우다. 9개 점에서 일단 3개를 뽑기만 하면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 이 8개 이렇게 일렬 배열된 이렇게 뽑힌 거는 삼각형이 되질 아니한다.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몇 가지나 있느냐,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나 있느냐, 8가지나 있다 해서 그만큼을 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 요런 거. 자, 반원.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반원 가지고 삼각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요 7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 7개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이 3개가 뽑고 나열된 거에서 나열된 것만큼 일단 나눠버리면 일단 삼각형이 될 후보가 되고요. 그 중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는 삼각형이 되질 않는 거죠. 맞죠?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4개 중에 4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가 있는데 3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개 있어요? 빠질 게 누군지 선택하면 되는 거죠. 누가 빠질래가 몇 가지야? 4가지니까 빼기 4 하면 되죠. 요거는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뽑고 나열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죠? 맞아요? 뽑기만 하는 경우는 나열된 것만큼 나눠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경우의 수를 아주 짧게 지금 선생님이 강의했는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센다. 동등하면 곱하고 동등하지 아니하면 합한다. 문제를 읽어봤는데 동등한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럼 동등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경우를 세서 그냥 합하면 돼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막 동등한 게 보여. 그러면 곱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곱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한 거라고, 이게 결국에. 맞죠? 뽑고 일렬로 뽑고 나열한 거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출발 시점으로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돌려서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지? 뽑기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마치도록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적용하면서 풀어보면 되겠어요. 오케이?